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짧은 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의 바탕글자를 할 수 있는 헛글자를 시조 형식의 핵심인 종장의 미학으로 시적 형상화를 꾀한 문무학 시인의 시집 헛을 통해 짧은 시 헛시의 진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문무학 시인은 1949년 경북 고령 출생으로 대구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영남일보 논설위원, 대구문인협회 협회장, 대구예총회장, 대구문화재단 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1982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와 시조집 가을 거문고를 시작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달간업, 낱말, 헛 등 여러 권의 시집을 펴냈으며 이후 시조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유싱작품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중견 시인입니다. 하나가 아닌 것들은 모두가 다 가짜다. 헛이란 제목의 이 시는 허시의 핵심 정신을 담은 작품인데요. 문무학 시인은 시의 형식으로는 시조의 종장을, 시의 소재로는 헛말로 작품을 쓰기로 작정하고 허시라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하이쿠가 575 형식의 17음절인데 문무학 시인이 소개하는 헛시는 시조 종장, 그러니까 3543 형식의 15음절로 하이쿠보다 짧은 시입니다. 문무학 시인께서 펴낸 시집 헛의 구성은 서문 형태로 앞에 허시의 창작 배경글을 싣고 시집 뒤에는 발문 형태로 한국 정령시 실험 역사와 새로운 정령시 모색 양상이라는 시론을 붙였습니다. 본문의 시는 자연, 인간, 문화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기 36개씩의 헛말을 선정해 모두 108편의 허시를 창작해 실었습니다. 본문의 시를 108편으로 한 것은 최초의 현대시조집인 육당 최남선의 108번뇌를 이어 최초의 허시집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를 영어로 번역해 함께 수록한 것도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일본의 전통 정령시 왁가의 57577 형식에서 1867년생인 마사오카 식기가 왁카의 제2구인 77의 14음을 생략한 575만을 독립시켜서 하이쿠라 이름하고 오늘의 이런 것처럼 초장, 종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시조 3장에서 핵심을 이루는 시조 종장의 형식만을 취한 헛시도 하이쿠 이상의 독자적인 시조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문무학 시인의 강한 혁신 의지의 발로라고 하겠습니다. 1930년대 노산 이현상 등이 단장시조, 절장시조라는 이름으로 시도를 한 바가 있지만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 시집 발간으로 현실화한 것은 문무학 시인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시조 형식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문무학 시인이 언급한 것처럼 시조의 영토를 넓혀가는 측면도 있고 일본의 하이쿠처럼 새로운 짧은 시의 형태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큰 만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무학 시인의 허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둠을 해치우고선 명령한다, 일을 해. 시집 제일 앞자리에 놓인 해를 소재로 한 허시 해입니다.
문무학 시는 이번 시집에 앞서 지난 2009년 낱말 새로 읽기를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낱말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한 시조집 낱말을 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바다가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어머니는 바다가 되었다. 바다라는 시조가 그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시조집 낱말을 펴내면서 시인은 쉽고 재미있는 시에 크게 방점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혁신이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호 시집에서도 쉬우면서도 그런 재미와 감동을 노리는 언어적 유희를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앞의 해도 15음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임에도 해라는 글자가 두 차례 시각화되면서 순간적으로 의미적 착란을 느끼게 하는 묘미를 보여줍니다. 모였다 흙바위들이 나무 안고 풀 안고, 매라는 작품인데요. 산을 뜻하는 우리말 매라는 시 제목이 시의 본문 첫 글자의 초성 미음으로 연결되면서 매의 의원이 모였다에서 온 것임을 암시하는 효과를 주는 것도 같은 묘미를 맛보게 합니다. 함부로 던지지 마라, 돌아올라 내게로. 돌이란 시편입니다. 제목의 돌이 본문의 돌아올라의 돌자와 연결되면서 비난하며 던지는 돌 또는 자신에게 날아드는 돌의 이미지를 동시에 연상시키는데요. 짧은 시의 경우 자칫 싱겁게 끝날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적 유희가 재미와 함께 시에 긴장미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피 끓어 피어나나니 피 말릴 일 피해라. 피라는 시편입니다. 각 행이 피자를 두 운으로 독특한 이미지의 시각화를 이뤄내면서 형식과 내용까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완성도 높은 시 한 편을 빚고 있죠. 놀 보러 놀러 갔더니 놀이 놀라 벌겋다. 놀이란 작품입니다. 놀이라는 글자가 노을의 준말로 또 놀다, 놀라다의 어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짧은 시 또한 말의 재미를 일으키는 우리말, 우리글의 위대성을 거듭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아래만 바라보아도 바다에 이른다. 바다라는 시편입니다. 이 작품처럼 뒷구에서 의미적 반전을 통해 시가 한층 깊이를 더하기도 하죠. 자유시든 시조든 하이쿠든 이러한 시적 반전의 구조 없이는 좋은 시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 1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의 풀꽃 1이 국민시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뒷부분에서의 시적 반전, 그러니까 너도 그렇다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하이쿠도 다르지가 않죠. 문무학 시인의 짧은 시 호시도 앞구에 종하는 뒷구에서의 의미적 반전이 시를 한 단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꽃과 잎을 꺼내네. 볕이란 시도 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감탄할 정도로 놀라운 직관력과 상상력의 경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초록에 젖 물려놓고 하염없는 어머니, 땅이란 시편인데요. 땅이 모성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초록에 젖 물려놓고라는 표현에는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문무학 시인만의 언어적 감각이 빛납니다. 내 그늘 비춰낼 빛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빛이란 시편입니다. 이 작품도 금방 이해가 되는 매우 쉬운 시이지만 그러나 창작은 결코 쉽지 않은 높은 시적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의 유심조의 의미를 15글자의 짧은 시에 명쾌하게 담아내고 있으니 놀랍기만 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가 담긴 부처님의 말씀을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문무학 시인의 호시도 다이아몬드 같은 정령의 시, 금강시라 불러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너의 것은 손금뿐. 손이라는 시편인데요. 손은 뭔가를 움켜쥔다는 의미로 욕망에 대한 집착을 상징하죠. 그러나 아무리 움켜쥐어도 자신에게 남는 것은 손금뿐이라는 진술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감정을 조절해내는 생각 깊은 저수지, 눈이라는 시편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는 눈을 보면 안다고 하는데요. 시인의 표현대로 눈은 감정을 조절해내는 생각 깊은 저수지이기 때문이겠죠. 둥글에 솟아올라도 부끄러울 뿐이다. 혹이란 작품입니다. 혹을 이렇게 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둥글에 솟아오른다는 긍정의 악구에 조응하는 뒷구의 반전은 시적 효과를 고조시킵니다. 온전히 내 것인데도 내가 가장 모르는 나라는 시편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보다는 남이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죠. 진심을 숨기고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게 바로 나이니까요. 남이란 원래 없는 것, 날 바치는 받침돌, 남이란 시편입니다. 이 작품도 담긴 의미가 무척 큽니다. 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이 아닌 나를 바치는 받침돌이라는 규정인데요. 남으로 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값진 시편입니다. 바라만 보는 사람은 바보다, 밥이다. 밥이란 시편입니다. 인간에게 밥처럼 소중한 것도 없죠. 그런데 밥이 때론 이렇게 폄하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남의 밥이 되는 그런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바라만 보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돈 따라 돌아다녀봐. 돈놈밖에 더 되나? 돈이라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삶이 돈을 따라 돌아다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정신이 나간 돈놈밖에 안 된다는 일갈, 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근심을 잊자 했으나
나를 먼저 잃었다. 술이라는 작품입니다. 술이 때론 세상사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근심 걱정을 잊으려고 술에 의지했다가는 나를 먼저 잃게 된다는 경고. 술병에 이 시를 새겨 놓으면 우리네 술 문화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무학 시인의 홑시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말의 바탕인 홑말을 소재로 창작을 한 점도 돋보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시인 시조의 종장 형식으로 하이쿠보다 짧은 시를 창작해 멋진 시집을 냈다는 점에서 시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음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짧은 시가 선호되고 있는 만큼 오늘 만난 문무학 시인의 홑시가 여러분들의 시 창작에도 많은 영감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